안녕하세요, 브로콜리들. 곱슬머리 박채수입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 복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요새 어떻게 곱슬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좀 못 올렸던 공백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차근차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곱슬머리 스타일링을 할 때는 물을 항상 머리에 많이 묻힌 상태로 스타일링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건조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품이 살짝 모발 겉에 얹혀지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전반적으로 제품을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숱이 좀 많기 때문에 반묶음을 좀 해서 살롱라인이라는 브라질 제품인데요. 정확히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Creme para pentear cachinos brillantes.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Styling Cream for Shiny Curls. 윤기나는 컬을 위한 스타일링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제품을 사용해서 릴스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브라질 팔로워분들이 이 살롱라인 그 브랜드가 좋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궁금했는데 아마존에는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하진 못했었고 살롱라인 브랜드에서 제품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제가 스칼라라는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뭔가 이 제품이 좀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서 요새는 이걸로만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통에 담겨있는 살짝 크림 제형? 되게 달콤한 향이 나고요. 쓸 때는 이렇게 덜어서 적당량 덜어서 뚜껑에다가 사용을 해주셔야 이제 안에 손을 넣어서 쓰면은 제품들이 조금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브라질 팔로워분들이 그걸 지적을 해주셔서 더 이상 손을 집어넣지 않고 뚜껑에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형. 손에 넓게 퍼뜨려서요. 끝에부터 자, 이렇게 랜더스 티셔츠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훨씬 편해졌네요. 손으로 저는 좀 많이 바르는 편이고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있거든요. 가장 텐션이 약해서 빗질할 때 쓰기 좋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결 정리를 좀 해주는 느낌? 제품 바를 때는 반묶음 하듯이 밑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하거든요. 항상 제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 볼륨이 다 처지면서 두피에도 이제 제품이 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끝에서부터 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발수성 모발이라서 모발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모발을 감싸고 있는 비늘 같은 형태, 보호막 같은 그걸 큐티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큐티클이 좀 많이 닫혀있는 모발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조금 넉넉하게 물이 확 묻혀진 상태에서 좀 바르고요. 크렘 파라벤테아 그게 되게 좋은 게 제품을 생각보다 얼마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모발에 흡수가 확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이 저처럼 물을 뿌렸을 때 모발에 물이 맺힌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있으면 물이 흡수가 안 되는 발수성 모발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샴푸랑 트리트먼트 다 한 다음에 씻어내고 나서 바로 리브인 컨디셔너를 발라요. 스킨케어나 이런 거 좀 하다가 뭐 젤이라던가 무스라던가 좀 더 고정력이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컬을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편입니다. 진짜 컬 스타일링 단계. 오늘 사용할 거는 살롱라인에서 나온 젤라티나라는 젤인데요. 귀엽게 수박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아까 거는 살짝 버블검 향이 났다면 수박을 썰어 담아가지고 여기에 넣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젤리뽀 아시죠? 비슷한 질감의 젤인데 좀 더 끈적거리는 느낌이긴 해요. 묻어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컬을 진짜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고정시켜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또 너무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런 느낌이고 고객님들한테도 조금 묽은 젤을 사용하는 거를 선호를 했었거든요. 저처럼 컬을 진짜 좀 더 확실히 선명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홀딩력이 더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퍼서 이런 제형입니다. 정말 안 떨어지죠? 뚜껑이 또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덜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어떻게 섹션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묶음을 하세요. 이 밑에 있는 머리부터 스타일링 할 겁니다. 뭔가 점성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
제품은 너무 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그 잡힌 그 손가락의 원의 이 사이즈만큼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본인의 머리에 맞지 않게 무거운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핑거 코일링으로 저는 할 거거든요. 제 머리의 특성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염색을 계속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레드 계열 그런 컬러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톤 다운을 조금 했거든요. 좀 손상도가 있는 머리라서 머리 끝이 잘 안 뭉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컬이 확실히 잡히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웨이비 헤어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잘못하면 컬이 진짜로 아예 안 보이는 느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빗질을 하고 그렇게 스크런치 정도만 해도 좋지만 웨이브를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빗 뒤쪽으로 컬을 살짝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타일링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웨이비 분들을 위한 컬 스타일링 팁 영상은 제가 또 따로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웨이비 헤어여도 모질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되는지가 너무 달라져요. 저는 핑거 코일링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꼬아서 내려와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끝에서부터 꼬아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끝부분이 좀 확실히 말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이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곱슬머리 분들이 많이 오시는 미용실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제가 생각보다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이해가 빠를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자기 스스로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내가 어떠한 도움을 주고 이런 거랑은 살짝 영역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느꼈고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왔었던 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SNS라는 공간 안에서는. 곱슬머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처럼 또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본인의 머리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전문가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 그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마 지내오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리의 전문가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길이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노선을 튼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일에만 조금 에너지를 저는 쏟는 편이에요. 멀티태스킹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 할애할 수 있는 저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숏폼 같은 뭐 릴스라던가 그런 영상들을 좀 주로 더 만들었던 것 같고 SNS를 소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숏폼을 그렇게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롱폼이 좀 더 저희 이야기를 더 깊게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일요일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롱폼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게 맞겠다. 저는 특히 뒤쪽 머리가 잘 스타일링이 좀 안 되더라고요. 브러싱을 하고 스크런치를 했는데 컬이 형태가 없는 듯이 막 지글지글한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핑거 코일링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직접적으로 컬을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부분적으로는 사용을 해주시고 또 여기는 되게 잘 잡히시긴 할 거거든요. 컬이 그냥 편하게 뭐 브러쉬 스타일링하고 스크런치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곱슬머리는 머리를 말리면 안 된다. 머리를 말리면 컬이 더 부스스해지고 안 예뻐지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건 경기도 우산이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머리를 아예 안 말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장 안 좋아졌던 거는 두피. 냄새도 나고 두피가 저는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두피가 악화되기 쉬운 환경은 이제 젖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 때 특히나
이제 곱슬머리 잘 안 말리시고 많이 부풀어 오른다고 느끼셔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묶으실 텐데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지루성 두피염이라던가 두피 질환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피를 좀 더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바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젤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두피에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샴푸 하실 때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곱슬머리 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곱슬머리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서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네요. 저랑 비슷한 컬 타입이 아니시거나 컬이 또 잘 잡힌다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젤을 좀 더 물 묻힌 다음에 바른 다음에요. 섹션을 뜨는 거예요. 가장 뒤쪽에 있는 머리 간격을 균일하게 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잡아서 좀 틀어 올려놓고 나눠놓은 그 머리를 저는 이거를 좀 이용을 해요. 컬 디파이닝 브러쉬는 텐션이 좀 너무 강해서 제가 지금 손상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뜯기더라고요. 안쪽이랑 바깥쪽 둘 다 이렇게 빗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컬을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주면서 스타일 하시면 되고요. 스크런치를 빗질하고 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머리들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머리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빗질만 해도 이렇게 컬이 살거든요. 완전 앞쪽은 개인적으로 핑거 콜링을 해서 디테일함을 더 많이 살려주는 편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스크런치 한번 해주고요. 솔직히 가끔 귀찮고 티셔츠 주변에 없을 때 있잖아요. 사실 이건 그냥 일반 수건이에요. 비비지만 않으면 일반 수건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 생각해요. 애용하고 있는 다이슨의 슈퍼소닉 드라이기입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죠?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를 가장 잘 말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넓게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좀 더디게 말려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머리를 말려야 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좀 한 자리 머물면서 부드럽고 엘레강스하게 말려보시면 훨씬 더 잘 말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따뜻한 바람을 사용을 해주셔야 훨씬 더 빨리 말라요. 따뜻한 바람 1단계 그리고 바람 세기는 한 중간 정도. 짜란! 이렇게 머리를 다 말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살짝 촉촉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뿌리는 다 말랐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비 오는 날이거나 하시면은 조금 더 바짝 말리고 나가시는 게 나중에 부스럼 생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요새 애정하는 카디뷰라는 브랜드의 아사히 오일인데요. 2펌프 정도 짜서 손바닥에 발라준 다음에 쓸어주듯이 해주셔도 돼요. 쓸어주듯이 막을 좀 만든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짜서 반대쪽에 슉 앞머리는 이렇게 스크런치 하듯이 뿌리 부분은 가볍게 그냥 좀 털어주시면 됩니다. 뿌리 딱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흔들어주시고 좀 더 볼륨 있는 스타일로 완성이 되죠. 사실 미국 언니들 그리고 브라질 언니들은 완전 볼루미너스한 진짜 이만한 머리를 엄청 좋아하세요. 좀 더 머리가 마르면 더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딱 이 정도도 전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머리를 완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곱슬머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텍스처가 있는 머리잖아요. 일자로 뻗어있는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결 아니면 저처럼 꼬잉꼬잉 뭔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펄들 정말 다양한데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매직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차분
시원하고 많이 안 부풀고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곱슬머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는 당연히 볼륨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탁 붙는 스타일만 해야 되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스타일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런 스타일을 곱슬머리 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생각보다 소화를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눈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만큼 좀 다양한 스타일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머리 묶는 스타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 저장을 해놓고 입은 이 룩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 스타일들을 직접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 브로콜리들이 특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곱슬머리는 본인의 성질을 더 드러냈을 때 아름답다라는 거를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직접 해볼수록 묶는 업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훨씬 더 많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사실 썰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이런 노하우들을 다뤘다 보니까 지금이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혹시나 영상을 보고 궁금증이 생기셨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댓글에 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머리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사연 같은 거를 좀 받을 생각이에요. 다른 브로콜리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아니면 나의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곱슬머리는 아름답습니다. 안녕.